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4일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의 경제 보복, 이것은 반일 감정에 사로잡힌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그리고 방치 외교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금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고 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필요한 이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문재인 정부의 관련 부처들, 외교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그리고 경제부처 관료들이 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책임, 무능, 갈팡질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어떤 발언이 나왔느냐? 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WTO에 제소하겠다. 두 번째, 이 기회를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이러한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도 쓸 수 있는 경제 보복 카드를 고려해 보겠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네, 첫 번째 WTO에 제소하겠다. 이것도 비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제소해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 우리 기업들 고스란히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게 WTO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출 통제에 해당하느냐? 이것에 대한 저촉 여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다 마치고 나서 지금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제야 이걸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참 너무나 무대책이죠. 이것이 그동안 한국에 주던 특혜를 이제는 특혜 주지 않겠다. 그냥 일반 다른 나라들처럼 건별로 심사받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조치니까 이것이 글쎄요, WTO의 어떤 규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기술을 국산화하겠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네, 앞으로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소재 부품의 어떤 국산화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지난 10년 넘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일정 분야에서는 많은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국산화 노력 많이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이런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어떤 일본의 경쟁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직도 국산화 안 된 이런 핵심 부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고 국내 기업도 있는데 왜 일본 것을 써왔을까요? 워낙 가까운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물류 비용도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확보가 되고 일본 제품이 품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게 불량률이 안 나오게 하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제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객사들이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계약할 때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품질이 좋으니까. 일본 것을 써서 모든 공정에 적용을 했을 때 수율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불량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일본 소재와 부품에 다른 대체재와 국산화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것을 고집해 왔느냐? 이런 현장에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얼마든지 물론 이것을 기회 삼아서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은 좋겠으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이런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우리도 하겠다?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우리도 수출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으로 갑니다. 네, 이런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보는 짓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계속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왔습니까? 그것을 누가 뿌리쳤나요? 우리나라 정부가 뿌리쳤죠. 자,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말 책임 있는, 정말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 이 당국자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말 지금까지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고 나서 6개월 이상이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지난 이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일본이 경제보복할 경우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정말 외교 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경제보복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나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놓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어제 국회 또 외교통일위원회 나와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은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측에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아니,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이 이렇게 오기 전에 외교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외교부가 할 일이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산업자원부 장관이 내놓은 이 반응도 정말 코미디 같았는데,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은 경제보복에 대한 보도가 나온 후 지난 7월 1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이러한 조치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과 똑같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상권 분립은 우리나라 안에서나 할 얘기죠.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나라 어떤 제도, 상권 분립, 이거를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산업자원부의 이 관련자들이 보인 이러한 행태는 정말 더 코미디 같았는데, 자, 이 경제부처들이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불러다가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오히려 정부가 먼저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기업들에게 뭐 좀 아는 거 없냐? 왜 몰랐느냐? 아니, 일본에도 당신들 회사 지사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사실을 미리 몰랐느냐? 이것을 지금 타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보복이 알려진 지난 6월 30일 날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승일 차관과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4사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에게 기업은 언제 이 사태를 알았느냐라고 거꾸로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성이나 SK, LG는 일본의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 기업들,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날인 1일 대책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정승일 차관이 WTO에 제소한다. 그리고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자.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발에 불 떨어진 이 기업들을 불러놓고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공급 중단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거는 것은 어떠냐? 민간 기업 간의 계약 파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사고를 쳐놓고 그 뒷수습을 지금 기업더러 하라? 이것은 정말 정부의 할 일을 정말 방기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이러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이러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니까 뒤늦게 이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뒤늦게 몰랐던 것이 아니다, 일본의 보복을 예상하고 있었다, 미리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할지, 보복 조치가 들어갈지 기업들로부터 품목들을 다 제출받아서 리스트를 다 작성해 놨었다, 만들어 놓은 그 리스트가 있다, 우리가 딱 그 리스트를 비교해 봤더니 그 리스트 중에 정말 제일 핵심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1, 2, 3번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 우리가 준비 안 한 것 아니다, 이것을 지금 자화자찬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은 이 사태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죠. 자, 일본은 지난 강제징용 판결 지난해 10월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할 것을 끊임없이 수차례 요구를 해왔습니다. 일본은 1월 달에 한일 청구권 협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인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왔으나 우리 정부가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일본은 5월 20일에 제3국이 설치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한일 협정 내용상의 양 당사국 간의 어떤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양국 간의 협의를 진행하거나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근거를 둔 이러한 요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조 2항을 보면은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서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항을 보면 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국이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거부하면 중재위 설치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분쟁이 있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려는 이러한 의지 보여야죠. 일본 측에서 끊임없이 외교적인 협의와 이런 중재위원회 설치까지 요구를 하는데 왜 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를 이렇게 키웁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교역은 이미 올해 들어서 9%나 빠졌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어떤 기술 협력, 인수합병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약속했다가 계속 그것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상대 회사를 우리나라가 아닌 대만, 중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은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이러한 싸움이죠. 정말 지금이라도 이 정부 제발 정신을 차리고 반일 감정에 휩싸여서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실질적인 대책 그리고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더 이상 우리 기업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